학생 승인 거절이야. 다른 사람 카드 훔쳤어? 마트 계산대 앞에서 14살 소년의 손이 떨렸고 등에 업힌 5살 여동생은 오빠의 등을 꽉 움켜쥐고 있었습니다. 엄마 명의로 된 체크카드는 차갑게 거절당했고 뒤에 줄 서 있던 사람들의 혀를 차는 소리가 소년의 귀를 찔렀습니다. 그때 마트 입구 쪽에서 직원들이 일렬로 서며 누군가를 맞이하기 시작했고 정장을 입은 한 남자가 천천히 걸어 들어왔습니다. 강민준, 이 마트 체인의 소유주이자 냉혈한으로 소문난 재벌 회장이었습니다. 그는 계산대를 지나치다 우연히 소년과 눈이 마주쳤고 등에 업힌 어린 여자아이의 얼굴을 본 순간 그 자리에서 얼어붙고 말았습니다. 그 아이의 눈빛은 거울을 보는 것처럼 자신과 똑같았고 회장은 떨리는 입술로 중얼거렸습니다. 설마 내 아이들인가? 이 믿을 수 없는 반전의 전체 이야기가 궁금하시다면 잠시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평범해 보이는 사람들의 숨겨진 이야기를 매일 전해드립니다. 이야기는 그로부터 일주일 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오후 3시 반 중학교 정문 앞에는 학부모들의 차량이 줄지어 서 있었고 아이들은 저마다 부모의 품으로 달려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준혁은 그 풍경을 멀리서 바라보며 배낭끈을 고쳐 맸고 유치원이 있는 반대편 골목을 향해 천천히 걸어갔습니다. 가을 햇살이 아스팔트를 데우고 있었지만 준혁의 마음은 어딘가 서늘했고 주머니 속에서 1,000원짜리 지폐 2장을 만지작거리며 오늘 저녁 메뉴를 고민하고 있었습니다. 라면에 계란 하나를 풀어 넣으면 지우가 좋아할 것 같았지만 냉장고에 남은 계란이 겨우 3개뿐이라는 사실이 그를 무겁게 짓눌렀습니다. 유치원 앞에 도착하자 담임 선생님이 지우의 손을 잡고 나오고 있었고 선생님은 준혁을 보자마자 안쓰러운 표정을 지으며 말했습니다. 준혁아, 오늘도 지우 데리러 왔구나. 혹시 보호자분은 언제쯤? 준혁은 선생님의 말을 자르듯 고개를 숙이며 대답했습니다. 죄송해요, 선생님. 제가 잘 돌볼게요. 그 순간 지우가 오빠를 발견하고는 선생님의 손을 뿌리치며 달려왔고 작은 몸으로 준혁의 다리를 껴안으며 환하게 웃었습니다. 오빠. 준혁은 그제야 얼굴에 미소를 지으며 지우를 번쩍 들어 올려 등에 업었고 지우는 오빠의 목을 감싸며 얼굴을 그의 등에 파묻었습니다. 오빠 등이 제일 좋아. 엄마 냄새나. 지우의 말에 준혁의 발걸음이 잠시 흔들렸지만 그는 애써 밝은 목소리를 내며 대답했습니다. 그래. 오빠가 매일 씻어서 그런가 보다. 하지만 속으로는 가슴이 무너져 내리는 것 같았고 엄마가 떠난 지 벌써 석 달이 지났지만 지우는 아직도 엄마를 찾고 있었습니다. 집까지 가는 길은 15분 정도였지만 지우를 업고 가는 준혁의 어깨는 점점 무거워졌고 지나가는 사람들의 시선이 따가웠습니다. 저 나이에 동생을 업고 다니네. 부모는 뭐 하는 거야? 누군가의 수군거림이 들렸지만 준혁은 모르는 척 걸음을 재촉했고 지우는 오빠 등에서 유치원에서 있었던 일을 신나게 떠들어댔습니다. 오빠, 오늘 친구들이 소풍 간대. 나는 왜 못 가? 준혁은 목이 메었지만 억지로 웃음을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다음에 가자. 오빠가 더 재밌는 데 데려갈게. 지우는 금방 만족한 듯 고개를 끄덕였고 다시 노래를 흥얼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엄마 마중 나가자, 마중 나가자. 그 노래는 엄마가 살아계실 때 자주 불러주던 동요였고 준혁은 눈시울이 뜨거워지는 것을 느끼며 고개를 들어 하늘을 바라봤습니다. 가을 하늘은 너무나 맑고 푸르렀지만 그 아래 걷고 있는 소년의 마음은 잿빛이었습니다. 반지하 원룸 앞에 도착하자 준혁은 지우를 내려놓고 문을 열었고 습기 찬 공기가 두 남매를 맞이했습니다.
좁은 방 한쪽 구석에는 엄마의 사진이 놓여 있었고 지우는 집에 들어서자마자 그 사진 앞으로 달려가 손을 모았습니다. 엄마, 지우 왔어요. 오빠도 같이 왔어요. 준혁은 배낭을 내려놓으며 냉장고를 열었고 예상대로 김치 한 통과 계란 3개만이 덩그러니 놓여 있었습니다. 쌀통을 열어보니 바닥이 훤히 보일 정도로 쌀이 얼마 남지 않았고 준혁은 한숨을 쉬며 엄마의 낡은 지갑을 꺼냈습니다. 그 안에는 엄마 명의의 체크카드가 한 장 들어 있었고 준혁은 핸드폰으로 은행 앱에 접속해 잔액을 확인했습니다. 12만 원. 이 돈으로 한 달을 버텨야 한다는 생각에 머리가 지끈거렸고 준혁은 계산기를 두드리며 지출 계획을 세웠습니다. 쌀 10kg을 사면 4만 원 정도 들 것이고 남은 8만 원으로 계란과 라면, 김치를 사면 한 달은 버틸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물론 지우가 먹고 싶어하는 고기나 과일은 엄두도 낼 수 없었지만 굶지만 않으면 된다고 스스로를 다독였습니다. 오빠, 나 배고파. 지우가 엄마 사진 앞에서 일어나며 말했고 준혁은 얼른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조금만 기다려. 오빠가 마트 다녀와서 맛있는 거 해줄게. 지우는 고개를 끄덕이며 물었습니다. 나도 같이 가면 안 돼? 준혁은 잠시 망설였지만 지우의 눈빛을 보자 거절할 수 없었고 지우는 엄마가 떠난 뒤로 오빠와 잠시라도 떨어지는 것을 극도로 무서워했습니다. 그래, 같이 가자. 근데 오빠 말 잘 들어야 해. 지우는 환하게 웃으며 오빠의 손을 잡았고 준혁은 지우를 다시 등에 업으며 마트로 향했습니다. 길을 걸으며 준혁은 엄마 카드를 주머니에서 꺼내 만져봤고 플라스틱 표면이 손가락 끝에서 차갑게 느껴졌습니다. 이 카드 명의자는 더 이상 이 세상에 없지만 은행에서는 아직 카드를 정지시키지 않았고 준혁은 그 사실에 안도하면서도 어딘가 죄책감을 느꼈습니다. 엄마가 살아계셨다면 이런 식으로 카드를 쓰지 않았을 텐데 지금은 이것만이 두 남매가 살아갈 유일한 수단이었습니다. 오빠, 오늘 마트 가면 사탕 사줘. 지우의 목소리가 들렸지만 준혁은 대답하지 못했고 사탕 하나 사줄 여유조차 없다는 현실이 그를 짓눌렀습니다. 마트에 도착하자 자동문이 열리며 시원한 에어컨 바람이 두 남매를 맞이했고 지우는 신기한 듯 주위를 둘러보며 작은 손으로 오빠의 목을 더 꽉 감았습니다. 오빠, 사람 많아. 준혁은 지우를 안심시키듯 등을 토닥이며 쌀 코너로 향했고 진열대 앞에서 가격표들을 하나하나 확인하기 시작했습니다. 5kg이 2만 원, 10kg이 3만 8천 원이었고 준혁은 계산을 다시 해보며 고민에 빠졌습니다. 10kg을 사는 게 이득이지만 무게 때문에 들고 가기 힘들 것 같았고 결국 5kg 두 포대를 선택했습니다. 카트를 끌고 오며 지우가 물었습니다. 오빠, 나 카트 타도 돼? 준혁은 주위를 둘러보다가 고개를 끄덕였고 지우는 신이 나서 카트 안으로 폴짝 뛰어들었습니다. 다른 아이들처럼 부모와 함께 장을 보며 즐거워하는 지우의 모습을 보니 준혁의 가슴이 먹먹해졌지만 그는 애써 웃으며 쌀 두 포대를 카트에 실었습니다. 계란 코너를 지나가며 준혁은 잠시 멈춰섰고 계란 한 판을 집어들었다가 다시 내려놓기를 반복했습니다. 예산이 빠듯했지만 지우를 위해서라도 단백질은 필요했고 결국 가장 저렴한 계란 한 판을 카트에 추가했습니다. 계산대로 향하는 준혁의 발걸음은 점점 느려졌고 손바닥에는 식은땀이 맺히기 시작했습니다. 혹시 카드가 막힌 건 아닐까? 혹시 오늘따라 시스템에 문제가 생긴 건 아닐까? 온갖 불안한 생각들이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계산대 앞줄은 길었고
앞 사람들이 하나둘씩 계산을 마치고 나가는 동안 준혁의 심장은 점점 더 빠르게 뛰었습니다. 지우는 카트 안에서 노래를 부르며 즐거워하고 있었지만 준혁의 얼굴은 점점 창백해졌고 마침내 그의 차례가 되었을 때 계산원이 무심한 표정으로 바코드를 찍기 시작했습니다. 41,000원입니다. 계산원의 목소리가 들렸고 준혁은 떨리는 손으로 주머니에서 엄마의 카드를 꺼냈습니다. 카드를 리더기에 꽂는 순간 시간이 멈춘 것처럼 느껴졌고 기계음이 울려 퍼지기를 기다리는 몇 초가 연겁처럼 길게 느껴졌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들려온 소리는 준혁이 가장 두려워하던 그 말이었습니다. 승인 거절되었습니다. 차갑고 기계적인 음성이 마트 안에 울려 퍼졌고 준혁의 얼굴에서 핏기가 싹 가셨습니다. 계산원은 무표정한 얼굴로 카드를 빼내어 다시 한번 시도해 보려 했지만 준혁은 이미 무슨 일이 벌어진 건지 알고 있었습니다. 엄마가 돌아가신 후 명의자 확인이 들어갔고 은행에서 카드를 정지시킨 것이었습니다. 준혁의 손은 덜덜 떨렸고 뒤에 줄 서 있던 사람들이 불평을 쏟아내기 시작했습니다. 에이 뭐야? 확인도 안 하고 왔나? 요즘 애들은 정말 카드도 제대로 못 챙기고. 그 말들이 준혁의 귀를 찔렀지만 그는 아무 대꾸도 할 수 없었고 그저 고개를 떨구고 서 있을 뿐이었습니다. 계산원은 약간 미안한 표정을 지으며 조용히 물었습니다. 혹시 현금 있으세요? 준혁은 황급히 주머니를 뒤졌고 1,000원짜리 2장이 손에 잡혔습니다. 2,000원으로 41,000원을 낼 수는 없었고 준혁은 입술을 깨물며 대답했습니다. 집에 가서 가져와야 할 것 같아요. 그때 마트 경비 아저씨가 성큼성큼 다가왔고 그의 얼굴에는 짜증이 가득했습니다. 학생, 확인도 안 하고 계산대까지 온 거야? 뒤에 사람들 기다리잖아. 준혁은 고개를 더욱 숙이며 떨리는 목소리로 사과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카트 안에 앉아있던 지우는 오빠의 낯빛이 이상한 것을 눈치채고 불안한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오빠 왜 그래? 준혁은 애써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괜찮아, 지우야. 오빠가 카드를 잘못 가져온 것 같아. 하지만 지우는 오빠의 떨리는 목소리를 듣고 더욱 불안해졌고 카트에서 내려와 오빠의 바지를 꽉 잡았습니다. 경비 아저씨는 팔짱을 끼고 준혁을 노려보며 말했습니다. 그럼 빨리 쌀이랑 계란 두고 가. 뒤에 손님들 불편하잖아. 준혁은 쌀 2포대를 바라봤고 저것만 있으면 한 달을 버틸 수 있다는 생각에 가슴이 무너져 내리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어쩔 도리가 없었고 준혁은 천천히 지우를 안아들어 카트에서 완전히 내렸습니다. 죄송합니다. 다음에 올게요. 뒤에 줄 서 있던 중년 여자가 혀를 차며 말했습니다. 부모는 뭐하고 애들만 보내는 건지 참. 그 말이 준혁의 가슴을 날카롭게 찔렀지만 그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엄마는 이미 이 세상 사람이 아니었고 아빠라고 불렀던 이재훈 아저씨도 5년 전에 산업재해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준혁은 지우를 꽉 안아들고 마트 밖으로 나왔고 자동문이 닫히는 순간 참았던 눈물이 터져 나올 것 같았지만 꾹 참았습니다. 지우 앞에서만큼은 강한 오빠여야 했고 울면 안 된다고 스스로를 다그쳤습니다. 마트 밖 벤치에 지우를 앉히고 준혁도 그 옆에 털썩 주저앉았고 가을 바람이 두 남매의 머리카락을 흩날렸습니다. 지우는 오빠의 얼굴을 올려다보며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오빠, 우리 쌀 못 사? 준혁은 억지로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아니야. 다음에 사자. 오늘은 오빠가 카드를 잘못 가져왔나 봐. 지우는 고개를 끄덕이며 오빠의 손을 잡았고 작은 손이 따뜻했지만 준혁의 마음은 얼어붙은 것처럼 차가웠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지 막막했고 집에 남은 돈은 2,000원 뿐이었습니다. 그 돈으로는 라면 한 봉지밖에 살 수 없었고 쌀은 엄두도 낼 수 없었습니다. 그때 마트 입구 쪽에서 갑자기 소란이 일었고 준혁은 고개를 들어 그쪽을 바라봤습니다. 직원들이 일렬로 서서 누군가를 맞이하고 있었고 지배인으로 보이는 사람이 깍듯하게 고개를 숙이며 말했습니다. 회장님, 오늘 시찰 나오신다는 연락을 미리 주셨으면 좋았을 텐데요. 준혁은 별 관심 없이 고개를 돌리려 했지만 마트 안으로 들어서는 한 남자의 모습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정장을 말끔하게 차려입은 40대 초반의 남자였고 차갑고 날카로운 인상이 범접하기 어려운 분위기를 풍겼습니다. 강민준, 이 마트 체인의 소유주이자 강민준 그룹의 회장이었습니다. 그는 직원들의 인사를 무심하게 받으며 마트 안으로 들어갔고 비서실장으로 보이는 남자가 그의 뒤를 따랐습니다. 준혁은 그런 사람들의 세계와 자신은 아무 상관이 없다고 생각하며 지우의 손을 잡고 일어났습니다. 가자, 지우야. 집에 가서 오빠가 라면 끓여줄게. 지우는 고개를 끄덕이며 오빠의 등에 올라탔고 준혁은 무거운 발걸음으로 집을 향해 걸었습니다. 석양이 지고 있었고 하늘은 붉게 물들어 있었지만 준혁의 마음은 어둠으로 가득했습니다. 그 시각 마트 안으로 들어간 강민주는 직원들의 안내를 받으며 매장을 둘러보고 있었습니다. 그는 냉동식품 코너를 지나고 과일 코너를 확인했지만 사실 별로 관심이 없었습니다. 정기 시찰은 그저 형식적인 것이었고 그의 마음은 이미 오래전부터 어딘가 다른 곳에 가 있었습니다. 20년 전 대학 시절 사랑했던 여자의 얼굴이 떠올랐고 이연주라는 이름이 가슴속 깊은 곳에서 아려왔습니다. 그녀를 잊으려 노력했지만 불가능했고 정략 결혼으로 맺어진 아내와는 이미 오래전부터 별거 중이었습니다. 강민주는 계산대 쪽으로 걸어가며 직원들의 응대 태도를 확인하고 있었고 그때 계산대 직원 한 명이 무언가를 주우며 중얼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아까 그 학생이 떨어뜨리고 간 건가? 강민주는 무심코 그쪽을 바라봤고 계산원 손에 들린 체크카드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카드 명의는 이연주였고 강민준의 발걸음이 멈췄습니다.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는 것 같았고 그는 계산원에게 다가가 날카로운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그 카드 누가 쓰던 거죠? 계산원은 갑자기 회장이 말을 꺼는 바람에 깜짝 놀라며 대답했습니다. 아까 중학생 정도 되는 남학생이 쓰려다가 승인 거절되고 나간 카드예요. 떨어뜨리고 간 것 같은데. 강민주는 카드를 받아들고 명의를 다시 확인했습니다. 이연주. 그 이름은 20년 동안 그의 가슴속에 새겨져 있던 이름이었고 설마 하는 생각이 머릿속을 스쳤습니다. 혹시 같은 이름을 가진 다른 사람일 수도 있었지만 가슴 한쪽에서 불길한 예감이 밀려왔습니다. 강민주는 비서실장에게 눈짓을 했고 한지우는 재빠르게 다가와 낮은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무슨 일이십니까? 이 카드 명의자 조사해봐. 당장. 강민준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고 한지우는 회장의 심상치 않은 표정을 보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습니다. 강민주는 카드를 주머니에 넣고 마트 밖으로 나왔고 주차장에 서서 멀어져 가는 석양을 바라봤습니다. 만약 그 카드의 주인이 정말 자신이 알던 이연주라면 왜 중학생 아이가 그 카드를 쓰고 있었던 걸까? 온갖 생각이 머릿속을 어지럽혔고 강민주는 주먹을 쥐었다 폈다를 반복하며 한지훈의 연락을 기다렸습니다. 1시간쯤 지났을까 한지훈의 전화가 울렸고 강민주는 재빨리 받았습니다. 어떻게 됐어? 한지훈의 목소리는 침통했고 그는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회장님, 이연주 씨 3달 전에 교통사고로 돌아가셨습니다. 강민준의 손에서 핸드폰이 떨어질 뻔했고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뭐라고? 한지우는 계속 말을 이었습니다. 유족으로 아들 이준혁 14살, 딸 이지우 5살이 남았고 현재 2아이만 살고 있는 것으로 확인됩니다. 강민주는 차에 기대어 겨우 몸을 지탱했고 눈앞이 캄캄해졌습니다. 아이들, 나이가 어떻게 되나고? 강민준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고 한지우는 잠시 망설이다가 대답했습니다. 큰아들이 14살입니다. 회장님, 한지훈의 말이 멈췄고 강민주는 이미 무슨 말을 하려는지 알고 있었습니다. 14살이면 15년 전에 태어났다는 뜻이었고 그 시기는 자신이 현주와 헤어진 직후였습니다. 강민주는 무릎이 꺾이며 차 옆에 주저앉았고 두 손으로 얼굴을 감싸며 신음했습니다. 설마 내 아이였던 건가? 밤하늘에는 별이 총총히 떠올랐지만 강민준의 세계는 완전히 무너져 내리고 있었습니다. 20년 동안 사랑했던 여자가 세상을 떠났고 그녀가 남긴 아이들은 혼자 힘겹게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아이들이 혹시 자신의 핏줄이라면 그는 지난 15년 동안 자식들을 버려둔 채 살아온 최악의 아버지였던 것입니다. 강민주는 하늘을 올려다보며 중얼거렸습니다. 현주야, 미안해. 정말 미안해. 다음 날 새벽 강민주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며 20년 전의 기억들이 파노라마처럼 스쳐 지나갔고 현주의 미소, 현주의 목소리, 현주와 함께 걸었던 캠퍼스의 벚꽃길이 생생하게 떠올랐습니다. 그녀는 가난했지만 늘 밝게 웃었고 자신을 바라보는 그 눈빛은 세상 어떤 것보다 순수하고 따뜻했습니다. 하지만 강민주는 그 사랑을 지키지 못했고 아버지의 압박과 가문의 무게 앞에서 무릎을 꿇었습니다. 정략 결혼이라는 감옥 같은 삶을 선택했고 그 결과 진정으로 사랑했던 여자를 잃었습니다. 새벽 5시 강민주는 더 이상 침대에 누워 있을 수 없어서 일어났고 창밖으로 어둠이 서서히 걷히고 있는 하늘을 바라봤습니다. 만약 그 아이들이 정말 자신의 자식이라면 현주는 왜 말하지 않았을까? 임신 사실을 알았다면 자신은 모든 것을 버리고라도 그녀 곁으로 달려갔을 텐데 현주는 혼자 아이를 낳고 혼자 키우며 살았던 것입니다. 강민주는 주먹으로 창문을 쳤고 유리창이 덜컹거리는 소리가 고요한 새벽을 깼습니다. 왜 말 안 했어, 현주야? 왜? 6시가 되자 강민주는 한지훈에게 전화를 걸었고 비서실장은 새벽부터 걸려온 전화에도 침착하게 받았습니다. 회장님, 무슨 일이십니까? 강민준의 목소리는 갈라져 있었고 밤새 울었던 흔적이 역력했습니다. 지훈아, 그 아이들 주소 알아냈지? 한지훈은 잠시 망설이다가 대답했습니다. 예, 확인했습니다. 반지하 원룸에 살고 있고 주변 이웃들 말로는 3달 전부터 아이들만 지내고 있다고 합니다. 강민주는 이를 악물었고 자신의 핏줄일지도 모르는 아이들이 그런 환경에서 혼자 버티고 있다는 사실에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DNA 검사 준비해. 그리고 차 준비하고 대기해. 강민주는 말을 마치자마자 전화를 끊었고 서둘러 옷을 갈아입고 집을 나섰습니다. 운전기사가 준비된 차에 올라타자 한지훈이 이미 뒷좌석에서 기다리고 있었고 그는 태블릿을 강민준에게 건넸습니다. 회장님, 이연주 씨에 대한 추가 조사 자료입니다. 강민준은 태블릿을 받아 화면을 넘겼고 거기에는 현주의 지난 20년이 담겨 있었습니다. 대학 졸업 후 작은 회사에 취직했고
임신 사실을 알고 나서는 퇴사했으며 이재훈이라는 남자와 함께 살았지만 법적 혼인은 하지 않았다는 기록이 있었습니다. 이재훈은 5년 전 산업재해로 사망했고 그 이후로 현주는 혼자 두 아이를 키우며 여러 아르바이트를 전전했습니다. 편의점 야간 근무, 식당 설거지, 전단지 돌리기 등 온갖 일을 하며 생계를 이어갔고 석 달 전 새벽 배달 일을 마치고 돌아오다 졸음운전 차량에 치여 그 자리에서 사망했습니다. 강민주는 자료를 읽으며 눈물을 흘렸고 현주가 얼마나 힘들게 살았을지 상상만으로도 숨이 막혔습니다. 내가 지켜줬어야 했는데. 한지우는 회장의 모습을 지켜보며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회장님, 하지만 아직 확실한 건 아닙니다. DNA 검사를 해봐야. 강민주는 고개를 저으며 말했습니다. 필요 없어. 어제 그 아이 눈을 봤어. 내 눈이었어. 거울을 보는 것 같았다고. 한지우는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했고 차는 조용히 남매가 사는 동네로 향했습니다. 아침 7시 차는 낡은 주택가 골목 입구에 멈췄고 강민주는 차에서 내려 천천히 걸었습니다. 좁은 골목길 양쪽으로 낡은 건물들이 늘어서 있었고 그중 하나의 반지하에 남매가 살고 있었습니다. 강민주는 그 집 앞에 서서 문을 바라봤지만 노크할 용기가 나지 않았고 그저 멀뚱히 서서 안을 들여다볼 수 없는 작은 창문을 바라볼 뿐이었습니다. 뭐라고 말하지? 안녕, 나 내 아빠야? 강민주는 자조적으로 웃었고 20년 동안 부재했던 아버지가 갑자기 나타나 그런 말을 한다면 아이들이 얼마나 놀라고 혼란스러울지 뻔했습니다. 한지훈이 뒤에서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회장님, 일단 돌아가셔서 계획을 세우시는 게. 강민주는 고개를 끄덕였고 차로 돌아가려던 순간 반지하 문이 열리며 준혁이 나왔습니다. 학교 가는 시간이었고 준혁은 배낭을 메고 지우를 등에 업으려고 허리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강민주는 숨을 죽이고 그 모습을 지켜봤고 지우가 오빠 등에 올라타며 환하게 웃는 모습에 가슴이 미어졌습니다. 오빠, 오늘은 급식 맛있대. 지우의 목소리가 골목에 울려 퍼졌고 준혁은 작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그래, 많이 먹어야 해. 지우는 고개를 끄덕이며 오빠 목을 감았고 준혁은 천천히 걸어 나왔습니다. 강민준과 눈이 마주칠 뻔한 순간 강민주는 재빨리 골목 모퉁이로 몸을 숨겼고 준혁은 아무것도 모른 채 반대편으로 걸어갔습니다. 강민주는 모퉁이에서 남매의 뒷모습을 바라봤고 작은 어깨로 동생을 업고 가는 준혁의 모습이 너무나 애처로워 보였습니다. 14살 소년이 감당하기에는 너무나 무거운 짐이었고 강민주는 주먹을 쥐며 다짐했습니다. 기다려라. 아빠가 꼭 지켜줄게. 그날부터 강민주는 매일 아침 그 골목에서 남매를 지켜봤습니다. 준혁이 지우를 데리고 유치원에 데려다주고 학교에 가고 다시 지우를 데리러 가는 모습을 멀리서 지켜봤습니다. 며칠째 관찰을 이어가던 중 강민주는 남매의 일상이 얼마나 고단한지 깨닫게 되었고 준혁은 매일 같은 옷을 입고 다녔으며 지우의 신발은 너무 작아서 발뒤꿈치가 눌려 있었습니다. 점심시간에는 준혁이 학교 급식을 먹지 않고 운동장 구석에 앉아 있는 모습도 목격했고 아마도 급식비가 없어서 굶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사흘째 되던 날 강민주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어서 마트로 향했습니다. 남매가 자주 가는 그 마트에서 기다리면 자연스럽게 마주칠 수 있을 것 같았고 이번에는 도와줄 명분을 만들고 싶었습니다. 오후 4시 강민주는 마트 안을 천천히 걸으며 남매를 기다렸고 직원들은 회장이 갑자기 또 나타난 것에
당황해했지만 감히 물어볼 수 없었습니다. 1시간쯤 지났을까 마트 입구로 준혁이 지우를 업고 들어왔고 강민주는 심장이 쿵 하고 뛰는 것을 느꼈습니다. 준혁은 쌀 코너로 가지 않고 계란 코너로 향했고 가장 저렴한 계란 한 판을 집어들었습니다. 강민주는 멀리서 그 모습을 지켜보다가 슬쩍 계란 코너로 다가갔고 준혁 옆에서 계란을 고르는 척하며 기회를 엿봤습니다. 준혁은 강민준을 의식하지 못했고 계란을 들고 계산대로 향했습니다. 강민준도 아무거나 집어들고 뒤따라갔고 준혁이 계산을 하려는 순간 강민준은 자연스럽게 다가가 말을 걸 기회를 노렸습니다. 하지만 준혁은 주머니에서 현금을 꺼냈고 1,000원짜리와 500원짜리 동전을 세며 계산을 마쳤습니다. 2,500원, 계란 한 판 값이었고 준혁은 계란을 조심스럽게 들고 지우를 다시 업으려 했습니다. 그때 강민준이 다가가 말을 걸었습니다. 학생, 혹시 도움이 필요해? 준혁은 깜짝 놀라며 고개를 들었고 강민준과 눈이 마주쳤습니다. 준혁은 머뭇거리며 대답했습니다. 아니요. 괜찮습니다. 강민준은 준혁의 얼굴을 자세히 봤고 현주의 눈매가 그대로 보였습니다. 눈물이 핑 돌았지만 참았고 강민준은 최대한 자연스러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계란 들고 애 업기 힘들 텐데 내가 차로 바래다 줄까? 준혁은 고개를 저으며 뒤로 물러섰습니다. 괜찮습니다. 저희 집 가까워요. 지우가 강민준을 보며 고개를 갸우뚱했고 아저씨 어디서 봤어요? 하고 물었습니다. 강민준은 무릎을 꿇고 지우와 눈높이를 맞추며 대답했습니다. 아저씨가 여기 자주 와서 그럴 거야. 지우는 고개를 끄덕이며 웃었고 그 웃음이 너무나 현주를 닮아서 강민준은 숨이 막혔습니다. 준혁은 지우를 다시 업고 서둘러 마트를 나가려 했고 강민준은 그 뒷모습을 바라보며 한지훈에게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저 아이들 내가 꼭 찾을 거야. 아니, 찾은 게 아니라 지켜줄 거야. 일주일이 흘렀고 강민준은 매일 아침 남매의 집 근처를 배회하며 그들의 일상을 지켜봤습니다. 한지우는 회장의 이런 모습을 처음 봤고 냉철하기로 유명했던 사람이 아이들 때문에 밤잠을 설치고 식사도 제대로 하지 못하는 모습에 안타까움을 느꼈습니다. 강민주는 DNA 검사를 하고 싶었지만 아이들에게 다가갈 명분이 없었고 무작정 나타나서 내 아빠야라고 말할 수도 없는 노릇이었습니다. 그저 멀리서 지켜보며 아이들이 무사히 하루를 보내는지 확인하는 것만으로도 가슴이 저며왔고 특히 준혁이 지우를 업고 힘겹게 걷는 모습을 볼 때마다 달려가서 대신 업어주고 싶은 충동을 억누르기가 힘들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오후 강민주는 평소처럼 마트 근처에서 대기하고 있었고 준혁과 지우가 마트로 들어가는 모습을 멀리서 지켜봤습니다. 오늘은 왠지 준혁의 발걸음이 더 무거워 보였고 지우를 업은 어깨가 평소보다 더 축 처져 있었습니다. 강민주는 남매가 마트 안으로 들어간 뒤 조심스럽게 뒤따라 들어갔고 이번에는 선글라스를 쓰고 모자를 눌러써서 눈에 띄지 않게 했습니다. 준혁은 쌀 코너로 향했고 5kg짜리 쌀 2포대를 카트에 실었습니다. 지우는 카트 안에 앉아서 신이 나서 주위를 둘러보고 있었고 오빠가 쌀을 싣는 동안 오빠 오늘은 쌀 살 수 있어? 라고 물었습니다. 준혁은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습니다. 응, 오빠가 돈 모았어. 하지만 그의 얼굴에는 불안함이 가득했고 주머니 속 현금을 만지작거리며 다시 한번 확인하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강민주는 멀리서 그 모습을 지켜보며 가슴이 아팠고 저 어린 나이에 생활비를 걱정하며 장을 봐야 하는 현실이 너무나 가혹했습니다.
준혁은 계산대로 향했고 강민준도 적당한 거리를 두고 뒤따라갔습니다. 계산원이 바코드를 찍기 시작했고 6만 1,000원입니다라는 말이 들렸습니다. 준혁은 주머니에서 현금을 꺼냈고 1,000원짜리와 10,000원짜리를 꺼내 세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세어봐도 5만 원밖에 없었고 준혁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계산원은 잠시 기다리다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손님 부족한데요? 준혁은 당황해서 다시 주머니를 뒤졌지만 더 이상 나올 돈이 없었고 뒤에 줄 선 사람들이 불평을 쏟아내기 시작했습니다. 또야? 저번에도 저 애들 봤는데 확인도 안 하고 왔나 봐. 준혁은 고개를 숙이며 중얼거렸습니다. 죄송합니다. 계산 안 하고 갈게요. 그 순간 강민주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고 사람들 사이를 헤치며 앞으로 나아갔습니다. 내가 낼게. 강민준의 목소리가 울려 퍼졌고 주변 사람들이 일제히 그를 바라봤습니다. 준혁도 놀라서 고개를 들었고 강민준과 눈이 마주쳤습니다. 강민준은 선글라스를 벗으며 계산원에게 카드를 내밀었고 저 학생 계산이랑 같이 해주세요라고 말했습니다. 계산원은 당황한 표정으로 카드를 받았고 곧바로 승인이 떨어졌습니다. 준혁은 어안이 벙벙한 표정으로 강민준을 바라봤고 왜 이러시는 건가요? 라고 물었습니다. 강민준은 준혁의 얼굴을 가만히 들여다보며 대답했습니다. 그냥 도와주고 싶어서. 지우가 카트에서 고개를 내밀며 강민준을 보고는 환하게 웃었습니다. 아저씨, 저번에 봤던 아저씨. 강민준은 지우를 보는 순간 눈시울이 뜨거워졌고 이 아이가 자신의 딸이라는 확신이 더욱 강해졌습니다. 지우의 눈, 웃는 모습, 말투 하나하나가 어린 시절 현주와 너무나 닮아 있었습니다. 강민주는 무릎을 꿇고 지우와 눈높이를 맞추며 물었습니다. 이름이 뭐야? 지우는 수줍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이지우요. 강민주는 그 이름을 되뇌이며 눈물을 참았고 준혁이 황급히 지우를 카트에서 내리며 말했습니다. 지우야, 조용히 해. 주변 사람들은 이 광경을 신기하게 쳐다보고 있었고 누군가는 저 사람 회장님 아니야? 라고 수군거렸습니다. 강민주는 그런 시선들을 신경 쓰지 않고 준혁에게 다가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밖에서 잠깐 얘기 좀 할까? 준혁은 경계하는 눈빛으로 강민준을 바라봤지만 방금 자신의 계산을 대신 해준 사람을 무작정 거절할 수도 없었습니다. 결국 준혁은 고개를 끄덕였고 지우를 업고 강민준을 따라 마트 밖으로 나갔습니다. 강민준은 마트 옆 작은 공원 벤치로 안내했고 준혁과 지우를 앉힌 뒤 자신도 그 옆에 조심스럽게 앉았습니다. 한동안 침묵이 흘렀고 준혁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돈은 꼭 갚을게요. 강민주는 고개를 저으며 대답했습니다. 갚을 필요 없어. 그냥 도와주고 싶었을 뿐이야. 준혁은 의아한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왜요? 저희를 왜 도와주시는 건데요? 강민주는 잠시 망설이다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너희 엄마, 이현주 씨를 알았거든. 그 말에 준혁의 눈이 커졌고 지우도 오빠 무릎에 앉아서 강민준을 빤히 쳐다봤습니다. 어떻게 우리 엄마를 아세요? 준혁의 목소리에는 경계심이 가득했고 강민준은 천천히 과거를 꺼내기 시작했습니다. 너희 엄마랑 대학교 때 같은 과였어. 아주 오래전 일이지만. 강민준의 목소리는 떨렸고 과거의 기억들이 물밀듯 밀려왔습니다. 20년 전 캠퍼스 도서관에서 처음 현주를 만났던 그날이 생생했고 그녀가 책을 빌리려다 떨어뜨렸을 때 자신이 주어졌던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그때 현주는 감사합니다라고 수줍게 웃었고
그 미소에 강민주는 단번에 마음을 빼앗겼습니다. 준혁은 강민준의 표정을 유심히 살피며 물었습니다. 그냥 같은 과였던 건가요? 강민준은 잠시 망설였지만 솔직하게 대답했습니다. 아니, 사귀었어. 잠깐이지만. 준혁의 표정이 굳었고 지우는 무슨 뜻인지 잘 몰라서 오빠를 올려다봤습니다. 강민준은 계속 말을 이었습니다. 하지만 헤어졌어. 내가 바보 같은 선택을 했지. 강민준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고 준혁은 처음 보는 어른의 눈물에 당황했습니다. 왜 헤어지신 건데요? 준혁의 질문에 강민준은 한숨을 쉬며 대답했습니다. 신분 차이 때문이었어. 너희 엄마는 가난했고 난 재벌가 아들이었지. 우리 아버지가 반대했고 난 겁쟁이처럼 아버지 말을 따랐어. 강민준의 목소리는 자책감으로 가득했고 주먹을 불끈 쥐며 말을 이었습니다. 평생 후회하며 살았어. 너희 엄마를 잊을 수가 없었거든. 준혁은 강민준의 이야기를 들으며 복잡한 감정에 휩싸였고 엄마가 살아계실 때 이런 이야기를 들은 적이 없었습니다. 엄마는 늘 이재훈 아저씨를 아빠라고 부르라고 했고 자신의 과거에 대해서는 거의 말하지 않았습니다. 강민준은 눈물을 닦으며 준혁에게 다가갔고 조심스럽게 손을 뻗어 준혁의 어깨에 올렸습니다. 준혁아, 내가 너희를 도와주고 싶어. 너희 엄마가 못다 해준 것들을 내가 대신 해주고 싶어. 준혁은 강민준의 손을 뿌리치지는 않았지만 여전히 경계하는 눈빛이었고 왜요? 그냥 옛날 친구였는데 왜 그렇게까지 하시려는 거예요? 라고 물었습니다. 강민준은 진실을 말하고 싶었지만 아직은 때가 아니라고 판단했고 일단은 친구로서 도와주고 싶다는 명분으로 접근하기로 했습니다. 너희 엄마는 내 인생에서 가장 소중했던 사람이야. 비록 짧았지만 진심으로 사랑했어. 그런데 그 사람이 세상을 떠났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강민준은 말을 잇지 못하고 흐느꼈고 준혁은 그 모습을 보며 마음이 조금씩 누그러졌습니다. 어른이 이렇게까지 우는 모습을 본 적이 없었고 저 눈물이 거짓은 아닐 것 같았습니다. 지우가 강민준의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아저씨, 울지 마세요. 엄마가 하늘에서 슬퍼해요. 강민준은 지우의 작은 손을 잡으며 더욱 울음을 터뜨렸고 이 아이가 자신의 딸이라는 확신이 뼛속까지 파고들었습니다. 준혁은 잠시 고민하다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도와주신다는 게 어떤 건데요? 강민준은 눈물을 닦으며 차분하게 대답했습니다. 생활비 걱정 없게 해주고 싶어? 학비도 밥도 옷도 모두 내가 책임질게. 준혁은 고개를 저으며 말했습니다. 그럴 순 없어요. 저희가 아저씨한테 신세질 이유가 없잖아요. 강민준은 준혁의 자존심을 이해했고 다른 방법을 제시했습니다. 그럼 이렇게 하자. 일단 내가 도와주고 나중에 내가 크면 갚아도 돼. 빌려주는 거라고 생각해. 준혁은 여전히 망설였지만 현실적으로 선택의 여지가 없었고 집에 남은 돈은 거의 바닥났으며 이대로 가다가는 한 달도 버티기 힘들 것 같았습니다. 결국 준혁은 고개를 끄덕이며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알겠습니다. 하지만 꼭 갚을게요. 강민준은 안도의 한숨을 쉬며 준혁의 머리를 쓰다듬었고 그 순간 아버지로서의 본능이 깨어나는 것을 느꼈습니다. 고마워, 준혁아. 너희를 꼭 잘 돌봐줄게. 강민준은 주머니에서 명함을 꺼내 준혁에게 건네며 말했습니다. 힘든 일 있으면 언제든 연락해. 내가 달려갈게. 준혁은 명함을 받아들고 강민준 회장이라는 글자를 받고 이 사람이 얼마나 큰 사람인지 새삼 깨달았습니다. 해가 지고 있었고
강민주는 남매를 차에 태워 집까지 데려다 줬습니다. 차 안에서 지우는 신이 나서 이것저것 만져보며 즐거워했고, 준혁은 조용히 창밖을 바라보며 복잡한 심경에 잠겨 있었습니다. 집 앞에 도착하자 강민주는 트렁크에서 쌀과 여러 식료품이 든 박스를 꺼내 주었고, 이것도 같이 받아. 나중에 갚으면 되니까라고 말했습니다. 준혁은 감사하다는 말을 여러 번 되풀이하며 지우와 함께 집으로 들어갔고, 강민주는 그 뒷모습을 지켜보며 마음속으로 다짐했습니다. 조금만 기다려. 곧 진실을 말할게. 그때까지 너희를 지켜줄게. 차는 천천히 골목을 빠져나갔고, 강민준의 눈에서는 여전히 눈물이 흘러내리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준혁은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며 오늘 만났던 강민준이라는 사람에 대해 생각했고, 엄마를 사랑했다는 그 남자의 눈물이 자꾸만 떠올랐습니다. 엄마는 살아계실 때 자신의 과거에 대해 거의 말하지 않았고, 이재훈 아저씨를 아빠라고 부르라고 했지만 준혁은 어렴풋이 알고 있었습니다. 이재훈 아저씨가 진짜 아빠가 아니라는 것을, 하지만 그 사실을 입 밖에 낸 적은 한 번도 없었고, 엄마가 힘들어할까봐 모르는 척했습니다. 옆에서는 지우가 새근새근 잠들어 있었고, 작은 손으로 엄마 사진을 꼭 안고 자는 모습이 준혁의 가슴을 아프게 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준혁은 평소보다 일찍 일어나 지우를 깨웠고, 오늘은 강민준 회장이 준 식료품으로 제대로 된 아침을 차릴 수 있었습니다. 계란 후라이와 햄 그리고 따뜻한 밥이 상에 올라갔고, 지우는 눈을 반짝이며 오빠, 오늘 진짜 맛있겠다 라고 말했습니다. 준혁은 억지로 웃으며 지우의 머리를 쓰다듬었지만 마음 한편으로는 이렇게 남의 도움을 받는 것이 과연 옳은 일인지 고민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냉혹했고 자존심만 세우다가는 지우와 함께 굶어야 할 판이었습니다. 식사를 마친 뒤 준혁은 지우를 업고 집을 나섰고, 유치원까지 가는 길에 지우가 물었습니다. 오빠 어제 그 아저씨 좋은 사람이지? 준혁은 잠시 망설이다가 대답했습니다. 응, 좋은 사람 같아. 지우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나도 그래. 아저씨 눈이 슬퍼 보였어. 우리 엄마처럼. 그 말에 준혁의 발걸음이 멈췄고 5살밖에 안 된 지우가 어떻게 그런 것까지 느꼈는지 신기했습니다. 준혁은 지우를 꽉 안으며 걸음을 재촉했고, 유치원에 지우를 내려주며 오빠 학교 끝나면 바로 데리러 올게라고 말했습니다. 지우는 환하게 웃으며 응, 오빠 조심해 라고 손을 흔들었고, 준혁은 그 모습을 뒤로하고 학교로 향했습니다. 그 시각 강민주는 회사 회장실에 앉아 있었지만 일에 집중할 수 없었습니다. 어젯밤 준혁과 지우를 집까지 데려다 준 뒤로 계속 그 아이들 생각뿐이었고, 특히 지우의 맑은 눈동자가 자꾸만 떠올랐습니다. 한지훈이 서류를 들고 들어왔고, 회장님, 오늘 오전 회의가 있습니다라고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강민주는 고개를 끄덕이며 자리에서 일어났지만 회의실로 가는 동안에도 머릿속은 온통 남매 생각뿐이었습니다. 회의가 시작되었고 임원들이 분기 실적에 대해 보고했지만 강민준의 귀에는 아무것도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그저 멍하니 창밖을 바라보며 준혁이 지우를 업고 걷던 모습을 떠올리고 있었고, 한지훈이 옆에서 조용히 팔을 건드려야 정신을 차렸습니다. 회의가 끝나고 회장실로 돌아온 강민주는 한지훈에게 말했습니다. 지훈아, DNA 검사 준비해. 더 이상 미룰 수 없어. 한지훈은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습니다. 알겠습니다. 하지만 아이들의 동의가 필요한데. 강민주는 잠시 고민하다가 말했습니다. 일단 내 샘플만 준비해도 기회가 되면
그때 아이들 것도 구할 수 있을 거야. 한지우는 회장의 결연한 표정을 보며 더 이상 반대하지 않았고 곧바로 병원에 연락을 취했습니다. 강민주는 창밖을 바라보며 중얼거렸습니다. 현주야, 내가 정말 저 아이들의 아버지라면 난 어떻게 해야 하지? 갑자기 나타나서 아빠라고 말하면 아이들이 받아줄까? 며칠이 지났고 강민주는 남매의 일상을 계속 지켜보며 조금씩 그들의 삶에 스며들기 시작했습니다. 학교 앞에서 우연을 가장의 준혁을 만났고 저녁 먹었냐고 물으며 자연스럽게 식사를 대접했습니다. 처음에는 거절하던 준혁도 점점 마음을 열기 시작했고 강민준과 함께 식사하는 것이 익숙해졌습니다. 지우는 강민준을 만날 때마다 환하게 웃으며 아저씨라고 달려왔고 강민준은 그때마다 가슴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이 아이가 자신의 딸이라는 확신은 날이 갈수록 강해졌고 지우의 모든 행동 하나하나가 어린 시절 현주와 너무나 닮아 있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 강민주는 남매를 데리고 놀이공원에 갔습니다. 준혁은 처음에는 너무 과한 것 같아요라고 말했지만 지우가 너무나 가고 싶어 하는 바람에 결국 함께 가게 되었습니다. 놀이공원에 도착하자 지우는 신이 나서 이것저것 하고 싶다며 뛰어다녔고 강민주는 지우의 손을 잡고 회전목마로 향했습니다. 회전목마에 올라탄 지우는 환하게 웃으며 손을 흔들었고 강민주는 그 모습을 사진으로 남겼습니다. 준혁은 옆에서 그 광경을 바라보며 복잡한 표정을 지었고 강민준 회장이 왜 이렇게까지 자신들을 챙겨주는지 아직도 완전히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단순히 엄마의 옛 친구라는 이유만으로 이렇게까지 할 수 있을까 하는 의문이 들었지만 지우가 행복해하는 모습을 보니 더 이상 거절할 수도 없었습니다. 놀이기구를 몇 개 타고 난 뒤 강민주는 벤치에 앉아 쉬자고 했고 지우는 아이스크림을 사달라고 졸랐습니다. 강민주는 웃으며 그래, 뭐 먹고 싶어? 라고 물었고 지우는 딸기 아이스크림요. 라고 대답했습니다. 준혁도 함께 가려 했지만 강민준이 여기서 지우랑 기다려. 내가 사올게라고 말하며 혼자 매점으로 향했습니다. 강민준이 사라진 뒤 지우는 오빠에게 물었습니다. 오빠, 저 아저씨 우리 아빠였으면 좋겠다. 준혁은 깜짝 놀라며 무슨 소리야? 라고 물었고 지우는 순진한 얼굴로 대답했습니다. 저 아저씨가 우리를 진짜 좋아하는 것 같아. 엄마처럼. 준혁은 지우의 말에 가슴이 철렁했고 혹시 자신도 모르게 지우가 무언가를 느낀 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곧 고개를 저으며 지우야, 그런 말 함부로 하는 거 아니야 라고 타일렀습니다. 지우는 입을 삐죽거리며 알았어라고 대답했지만 여전히 강민준이 오는 방향을 기대에 찬 눈으로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강민준이 아이스크림을 들고 돌아왔고 지우는 환하게 웃으며 받아먹었습니다. 강민준은 준혁에게도 하나를 건네며 너도 먹어라고 말했고 준혁은 감사합니다라고 작게 대답했습니다. 세 사람은 벤치에 나란히 앉아 아이스크림을 먹었고 저녁 노을이 하늘을 붉게 물들이고 있었습니다. 강민주는 옆에 앉은 준혁을 바라보며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준혁아, 요즘 학교 생활은 어때? 준혁은 잠시 망설이다가 대답했습니다. 그냥 그렇습니다. 강민주는 준혁의 표정에서 무언가 힘든 일이 있다는 것을 느꼈고 더 캐묻지 않고 그저 어깨를 토닥여줬습니다. 힘든 일 있으면 언제든 말해. 내가 도와줄게. 준혁은 고개를 끄덕였지만 마음속으로는 복잡한 감정이 소용돌이쳤고 학교에서 친구들이 너 부모 없다며? 라고 놀리는 일이 있었지만 강민준에게 차마 말할 수 없었습니다. 놀이공원에서의 하루가 끝나고
강민주는 남매를 집까지 데려다 줬고 차에서 내리기 전 준혁에게 봉투 하나를 건넸습니다. 이건 뭐예요? 준혁이 물었고 강민주는 생활비야. 부담 갖지 말고 받아라고 말했습니다. 준혁은 봉투를 열어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안에는 100만 원이 들어 있었고 준혁은 황급히 돌려주려 했습니다. 이건 너무 많아요. 받을 수 없어요. 하지만 강민주는 준혁의 손을 꽉 잡으며 말했습니다. 받아. 너희 엄마가 살아계셨다면 나한테 부탁했을 거야. 아이들 좀 도와달라고. 그러니까 이건 너희 엄마를 위한 거라고 생각해. 준혁은 더 이상 거절할 수 없었고 결국 봉투를 받아들었습니다. 강민주는 미소를 지으며 잘 자, 내일 또 보자라고 말했고 차는 천천히 골목을 빠져나갔습니다. 준혁은 봉투를 손에 쥐고 한참을 서 있었고 지우가 오빠 손을 잡으며 오빠 들어가자라고 말했습니다. 집으로 들어간 준혁은 봉투를 책상 위에 올려놓고 멍하니 바라봤고 이 돈이면 한동안 걱정 없이 지낼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이렇게 계속 도움만 받는 것이 과연 옳은 일인가 하는 죄책감도 들었습니다. 지우는 엄마 사진 앞에 앉아 기도하듯 말했습니다. 엄마, 오늘 우리 놀이공원 갔어. 진짜 재밌었어. 아저씨가 데려가 줬어. 엄마도 봤으면 좋았을 텐데. 준혁은 지우의 뒷모습을 바라보며 눈시울이 뜨거워졌고 엄마가 살아계셨다면 이런 행복한 순간을 함께 나눴을 텐데 하는 생각에 가슴이 아팠습니다. 그날 밤 준혁은 강민준 회장의 명함을 꺼내들고 한참을 바라봤고 이 사람이 단순히 엄마의 옛 친구 이상의 무언가가 아닐까 하는 의문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강민주는 한지훈으로부터 전화를 받았습니다. 회장님, DNA 검사 준비 완료되었습니다. 이제 아이들의 샘플만 구하시면 됩니다. 강민주는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습니다. 알았어. 기회를 봐서 구해볼게. 하지만 어떻게 아이들 모르게 샘플을 구할 수 있을지 막막했고 자칫 잘못하면 아이들에게 의심을 살 수도 있었습니다. 강민주는 고민 끝에 다시 남매를 만나기로 했고 이번에는 건강검진을 핑계로 아이들의 혈액 샘플을 구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오후가 되자 강민주는 준혁에게 전화를 걸었고 준혁아, 오늘 시간 있어? 너랑 지우 건강검진 한번 받게 해주고 싶은데 라고 말했습니다. 준혁은 잠시 망설이다가 괜찮으신가요? 너무 신경 써주시는 것 같아서 라고 대답했고 강민주는 괜찮아. 아이들 건강이 제일 중요하잖아 라고 말하며 준혁을 설득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강민주는 남매를 데리고 병원으로 향했고 미리 준비해둔 VIP 검진실에서 검사가 진행되었습니다. 지우는 주사 바늘을 보고 겁을 먹었지만 강민준이 손을 꽉 잡아주며 괜찮아. 금방 끝나라고 달래자 용기를 냈습니다. 검사가 끝나고 강민준은 의사에게 슬쩍 샘플을 DNA 검사소로 보내달라고 부탁했고 의사는 회장의 부탁을 받들어 조용히 처리했습니다. 모든 검사가 끝난 뒤 강민주는 남매를 데리고 병원 근처 식당으로 가서 저녁을 먹었고 결과가 나오기까지는 일주일 정도 걸린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그 일주일이 강민준에게는 평생처럼 길게 느껴질 것이고 만약 결과가 양성으로 나온다면 그때는 진실을 말해야 할 것입니다. 준혁아, 지우야. 나는 너희의 진짜 아빠야. 일주일이 지나갔고 강민준에게는 그 어떤 시간보다도 길고 고통스러운 나날이었습니다. 매일 아침 눈을 뜨면 제일 먼저 한지훈에게 전화를 걸어 결과 나왔어? 라고 물었고 한지훈은 아직입니다. 회장님이라고 같은 대답을 반복했습니다. 회사 일은 손에 잡히지 않았고
회의 시간에도 멍하니 창밖만 바라보는 일이 많아졌습니다. 임원들은 회장의 이상한 행동에 수군거렸지만 감히 묻지 못했고 한지훈만이 회장의 마음을 이해하며 조용히 곁을 지켰습니다. 그 일주일 동안에도 강민주는 남매를 만났고 함께 식사를 하고 놀이터에서 시간을 보내며 점점 더 깊은 애정을 느꼈습니다. 지우는 강민준을 만날 때마다 아저씨 하고 달려와 안겼고 강민준은 그때마다 눈물을 참아야 했습니다. 이 작은 아이가 자신의 딸이라는 확신은 이미 100%였지만 DNA 검사 결과라는 확실한 증거가 필요했습니다. 준혁은 여전히 경계심을 완전히 풀지 않았지만 예전보다는 훨씬 편안하게 강민준과 대화했고 학교에서 있었던 일들을 조금씩 이야기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준혁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회장님, 왜 저희한테 이렇게 잘해주시는 거예요? 정말 엄마 친구였다는 것뿐인가요? 강민주는 그 질문에 대답하지 못하고 잠시 침묵했고 준혁은 죄송합니다. 이상한 질문 드려서라고 말하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강민주는 준혁의 어깨에 손을 올리며 천천히 말했습니다. 준혁아, 내가 너희 엄마를 얼마나 사랑했는지 말로 다 표현할 수 없어. 그 사람은 내 인생에서 가장 빛나던 시간이었고 그 사람을 잃은 건 내 인생 최대의 실수였어. 강민준의 목소리는 떨렸고 눈가에는 눈물이 맺혔습니다. 그래서 너희를 보면 너희 엄마가 보여. 특히 지우는 어릴 적 너희 엄마랑 똑같아. 준혁은 강민준의 진심 어린 눈빛을 보며 더 이상 의심하지 않기로 했고 감사합니다라고 작게 대답했습니다. 강민준은 준혁을 꽉 안아주고 싶었지만 참았고 아직 진실을 말할 때가 아니라고 스스로를 달랬습니다. 그렇게 일주일이 지난 어느 금요일 오후 강민준은 회장실에서 서류를 검토하고 있었고 한지훈이 급하게 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회장님, 결과가 나왔습니다. 강민준은 서류를 떨어뜨리며 벌떡 일어났고 한지훈에게 다가가 손을 내밀었습니다. 빨리 줘봐. 한지훈은 봉투를 건넸고 강민준은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뜯었습니다. 안에는 DNA 검사 결과지가 들어 있었고 강민준은 숨을 죽이며 결과를 확인했습니다. 부자 확률 99.99%. 그 글자를 본 순간 강민준의 무릎이 꺾였고 그 자리에 주저앉아 오열했습니다. 내 아이들이야. 정말 내 아이들이었어. 한지우는 회장의 모습을 지켜보며 눈시울을 붉혔고 조용히 물 한 잔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강민준은 한참을 울다가 겨우 정신을 차렸고 결과지를 꽉 쥐며 말했습니다. 지훈아, 이제 말해야겠어. 더 이상 숨길 수 없어. 한지우는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회장님, 신중하게 접근하셔야 합니다. 아이들이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는지. 강민주는 한지훈의 말을 가로막으며 말했습니다. 알아. 하지만 더 이상 기다릴 수 없어. 내 아이들이 힘들게 사는데 아버지인 내가 모른 척 할 순 없잖아. 한지훈은 더 이상 말리지 않았고 회장의 결심이 확고하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날 저녁 강민주는 준혁에게 전화를 걸었고 오늘 저녁 시간 있어? 할 얘기가 있어라고 말했습니다. 준혁은 평소보다 심각한 강민준의 목소리에 긴장하며 네, 괜찮습니다라고 대답했습니다. 강민준은 그럼 7시에 너희 집 앞으로 갈게. 지우도 데리고 나와라고 말하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준혁은 핸드폰을 내려놓으며 불안한 예감이 들었고 혹시 강민준 회장이 더 이상 도와줄 수 없다고 말하려는 건 아닐까 걱정했습니다. 하지만 어쨌든 그동안 많은 도움을 받았으니 감사하다고 말해야겠다고 마음먹었습니다. 지우는 오빠가 긴장한 표정을 짓자 오빠, 왜 그래?
라고 물었고 준혁은 아니야, 괜찮아라고 대답하며 지우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7시가 되자 강민준의 차가 골목 입구에 멈췄고 준혁은 지우를 업고 밖으로 나왔습니다. 강민준은 차에서 내려 남매를 맞이했고 평소와 달리 정장 대신 캐주얼한 옷을 입고 있었습니다. 타, 조용한 곳으로 가자. 강민준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고 준혁은 그 모습을 보며 더욱 긴장했습니다. 차는 한적한 공원으로 향했고 해질녘의 노을이 하늘을 붉게 물들이고 있었습니다. 공원 벤치에 앉아 강민준은 한참을 침묵했고 준혁과 지우는 불안한 표정으로 그를 바라봤습니다. 지우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아저씨, 왜 안 웃어요? 아파요? 강민준은 지우를 보며 억지로 미소를 지었지만 곧 그 미소는 사라졌고 준혁에게 눈을 돌렸습니다. 준혁아, 지우야. 너희한테 할 말이 있어. 아주 중요한 얘기야. 준혁은 침을 꿀꺽 삼키며 대답했습니다. 말씀하세요. 강민준은 주머니에서 봉투를 꺼냈고 그 안에는 DNA 검사 결과지가 들어 있었습니다. 이게 뭔지 아니? 준혁은 고개를 저었고 강민준은 천천히 말을 이었습니다. 이건 DNA 검사 결과야. 준혁의 얼굴이 굳었고 무슨 말씀이세요? 라고 물었습니다. 강민준은 눈물을 흘리며 대답했습니다. 준혁아, 지우야. 나는 너희의 진짜 아버지야. 그 말에 준혁은 멍하니 강민준을 바라봤고 무슨 말인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네, 무슨 소리세요? 강민준은 결과지를 준혁에게 건네며 설명했습니다. 20년 전 내가 너희 엄마랑 사귈 때 우린 함께한 적이 있었어. 그리고 헤어진 뒤 너희 엄마가 임신한 사실을 난 몰랐어. 너희 엄마는 나한테 말하지 않았고 혼자 너희를 낳아서 키웠어. 준혁은 결과지를 받아들고 떨리는 손으로 내용을 확인했고 부자 확률 99.99%라는 글자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준혁의 머릿속이 하얘졌고 이 모든 상황이 현실인지 꿈인지 구분할 수 없었습니다. 거짓말이에요. 이건 거짓말이에요. 준혁은 고개를 저으며 뒤로 물러났고 강민준은 다가가려 했지만 준혁이 손을 내저었습니다. 오지 마세요. 준혁의 목소리는 떨렸고 눈에서는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우리 아빠는 이재훈 아저씨예요. 회장님은 아니에요. 강민준은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지만 진실을 말해야 한다고 다짐했습니다. 준혁아, 이재훈 씨는 너희 엄마의 친구였어. 법적으로 결혼하지도 않았고 너희의 생물학적 아버지는 나야. 준혁은 주저앉으며 울음을 터뜨렸고 지우도 오빠가 우는 모습을 보고 덩달아 울기 시작했습니다. 오빠, 왜 울어? 지우의 목소리가 떨렸고 강민준은 지우를 안아들었습니다. 지우야, 미안해. 아저씨가, 아니, 아빠가 너희를 놀라게 했구나. 강민준의 목소리는 떨렸고 지우는 눈을 동그랗게 뜨고 물었습니다. 아빠? 아저씨가 우리 아빠예요? 강민준은 고개를 끄덕이며 눈물을 흘렸고 그래, 미안해. 진작 알았어야 했는데. 너희 엄마가 말해줬어야 했는데. 지우는 잘 이해하지 못했지만 아저씨가 자신을 꽉 안아주는 것이 좋았고 그럼 이제 아빠가 생긴 거예요? 라고 물었습니다. 강민준은 흐느끼며 대답했습니다. 그래, 아빠가 너희 곁에 있어. 이제 혼자 안 외롭게 할게. 하지만 준혁은 여전히 받아들일 수 없었고 일어서서 비틀거리며 걸어갔습니다. 준혁아. 강민준이 불렀지만 준혁은 돌아보지 않았고 공원을 빠져나가려 했습니다. 강민준은 지우를 벤치에 앉히고 준혁을 쫓아갔고 준혁의 팔을 잡았습니다. 놔주세요. 준혁이 소리쳤지만
강민주는 놓지 않았고 준혁을 꽉 안아주었습니다. 미안해. 정말 미안해. 아빠가 너희 곁에 없어서 너희가 힘들게 살도록 내버려둬서 정말 미안해. 강민주는 준혁을 안은 채 울었고 준혁도 아버지의 품에서 한참을 울었습니다. 15년 동안 쌓였던 외로움과 슬픔이 한꺼번에 터져나왔고 준혁은 강민준의 가슴에 얼굴을 묻은 채 흐느꼈습니다. 왜 이제야 나타나신 거예요? 진작 오셨으면 엄마가 혼자 힘들게 살지 않았을 텐데. 강민주는 준혁의 등을 쓰다듬으며 대답했습니다. 미안해. 정말 미안해. 아빠가 몰랐어. 알았다면 당장 달려왔을 거야. 모든 걸 버리고라도 너희 곁으로 왔을 거야. 두 사람은 한참을 그렇게 서 있었고 석양이 완전히 지고 어둠이 내렸습니다. 지우는 벤치에서 두 사람을 바라보고 있었고 잘 이해하지 못했지만 오빠와 아저씨가 화해한 것 같아 다행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준혁은 겨우 울음을 멈추고 강민준에게서 떨어졌고 눈이 퉁퉁 부은 채 물었습니다. 정말 저희 아버지세요? 강민준은 고개를 끄덕이며 결과지를 다시 한번 보여줬습니다. 그래, 진짜야. 내가 내 아들이고 지우가 내 딸이야. 준혁은 결과지를 다시 들여다보고 이제야 모든 것이 이해되기 시작했습니다. 왜 강민준 회장이 그렇게 자신들을 챙겨줬는지, 왜 지우를 볼 때마다 눈물을 흘렸는지, 왜 자신에게 그렇게 많은 관심을 보였는지 모든 것이 설명되었습니다. 준혁은 천천히 고개를 들어 강민준을 바라봤고 처음으로 아버지라는 존재를 마주하고 있었습니다. 강민준은 준혁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말했습니다. 준혁아, 이제부터 아빠가 너희를 지켜줄게. 더 이상 혼자 힘들게 살게 하지 않을 거야. 약속해. 준혁은 고개를 끄덕이며 작은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네, 아버지. 그 말을 듣는 순간 강민준은 다시 눈물을 흘렸고 준혁을 꽉 안아주었습니다. 멀리서 지우가 달려왔고 나도 안아줘 라고 외쳤습니다. 강민준은 웃으며 지우까지 안아들었고 세 사람은 어둠 속에서 서로를 꽉 껴안고 있었습니다. 시퀀스 755-1006 영자. 그날 밤 강민준은 남매를 집까지 데려다주지 않고 자신의 집으로 데려갔습니다. 고급 주택가에 위치한 넓은 저택이었고 준혁과 지우는 처음 보는 거대한 집에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여기가 회장님 집이에요? 준혁이 물었고 강민준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이제 회장님이 아니라 아빠라고 불러야지. 그리고 여기는 이제 너희 집이기도 해. 지우는 신이 나서 집안을 뛰어다녔고 넓은 거실과 큰 창문 그리고 계단을 보며 감탄했습니다. 오빠, 여기 진짜 크다. 우리 여기서 살아? 준혁은 아직 모든 것이 낯설었지만 지우가 행복해하는 모습을 보니 조금씩 마음이 풀리는 것 같았습니다. 강민주는 남매를 2층으로 안내했고 미리 준비해둔 방 2개를 보여줬습니다. 이 방은 준혁 내 거고 옆방은 지우 거야. 마음에 안 들면 언제든 바꿔도 돼. 준혁은 자신의 방을 들어가 봤고 깨끗한 침대와 책상 그리고 옷장이 갖춰져 있었습니다. 창문으로는 정원이 보였고 밤하늘의 별들이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준혁은 이 모든 것이 꿈만 같았고 몇 시간 전만 해도 좁은 반지하에서 지우와 함께 자던 자신이 이제는 이렇게 큰 집에서 살게 된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지우는 자신의 방을 보고는 환호성을 질렀고 오빠, 내 방에 인형이 진짜 많아 라고 소리쳤습니다. 강민주는 미리 장난감과 인형들을 준비해뒀고 지우가 좋아할 만한 것들로 방을 가득 채워놨습니다. 저녁 식사 시간이 되었고 강민주는 주방에서 직접 요리를 했습니다.
준혁은 놀라며 직접 요리하세요? 라고 물었고 강민주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응, 너희 엄마한테 배웠거든. 옛날에 같이 요리하곤 했어. 준혁은 그 말에 엄마의 모습이 떠올랐고 강민준 회장이 엄마와 함께 요리했던 시절이 궁금해졌습니다. 엄마가 요리 잘하셨어요? 준혁이 조심스럽게 물었고 강민주는 고개를 끄덕이며 눈시울을 붉혔습니다. 그럼 너희 엄마는 뭐든 잘했어. 요리도 잘하고 노래도 잘하고 특히 웃는 모습이 제일 예뻤지. 강민준의 목소리는 그리움으로 가득했고 준혁은 아버지가 진심으로 엄마를 사랑했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식탁에 음식이 차려졌고 삼겹살 구이와 된장찌개 그리고 여러 반찬들이 올라왔습니다. 지우는 눈을 반짝이며 와, 진짜 맛있겠다 라고 말했고 강민주는 지우의 그릇에 고기를 먼저 담아줬습니다. 많이 먹어, 우리 공주님. 지우는 환하게 웃으며 고기를 입에 넣었고 아빠, 맛있어요 라고 말했습니다. 그 말에 강민준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고 지우가 자신을 아빠라고 부르는 것이 너무나 감격스러웠습니다. 준혁은 여전히 아빠라는 호칭이 어색했지만 천천히 익숙해지려고 노력했습니다. 식사를 하는 동안 강민주는 남매에게 과거 이야기를 들려줬고 엄마와 처음 만났던 날 함께 공부했던 도서관 그리고 캠퍼스를 걸으며 손을 잡았던 추억들을 이야기했습니다. 너희 엄마는 정말 특별한 사람이었어. 가난했지만 늘 밝게 웃었고 다른 사람을 도와주는 걸 좋아했지. 한 번은 길에서 다친 고양이를 발견하고는 동물병원까지 데려가서 치료해줬어. 자기 용돈을 다 써가면서 말이야. 강민준의 이야기를 듣는 동안 준혁은 엄마의 또 다른 모습을 알게 되었고 엄마가 얼마나 따뜻한 사람이었는지 새삼 깨달았습니다. 엄마가 그렇게 행복했어요? 준혁이 물었고 강민주는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습니다. 그래, 우리 함께 있을 때는 세상에서 제일 행복해 보였어. 나도 그랬고. 하지만 곧 강민준의 표정이 어두워졌고 하지만 내가 바보같이 헤어지자고 했지. 그게 내 인생 최대의 실수였어. 준혁은 강민준의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아버지 잘못이 아니에요. 그땐 어쩔 수 없었을 거예요. 강민준은 준혁을 바라보며 눈물을 흘렸고 고마워, 준혁아. 내가 이해해줘서 정말 고마워. 식사를 마친 뒤 세 사람은 거실 소파에 앉아 이야기를 나눴고 강민주는 앞으로의 계획을 설명했습니다. 우선 너희 둘 다 학교는 계속 다녀야 해. 준혁이는 원하면 더 좋은 학교로 전학할 수도 있고 지우도 좋은 유치원으로 옮길 수 있어. 하지만 그건 너희가 결정해. 준혁은 잠시 고민하다가 대답했습니다. 저는 지금 학교 계속 다니고 싶어요. 친구들이 있으니까. 강민주는 고개를 끄덕이며 알겠어. 내가 원하는 대로 하자라고 말했습니다. 밤이 깊어갔고 지우는 소파에서 졸기 시작했습니다. 강민주는 지우를 안아들고 2층 방으로 올라갔고 침대에 눕혀준 뒤 이불을 덮어줬습니다. 잘 자, 우리 딸. 강민주는 지우의 이마에 키스를 했고 지우는 잠결에 잘 자요. 아빠라고 중얼거렸습니다. 강민주는 방을 나와 준혁의 방으로 갔고 준혁은 침대에 앉아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잠 안 와? 강민준이 물었고 준혁은 고개를 저으며 너무 많은 일이 한꺼번에 일어나서 정리가 안 돼요라고 대답했습니다. 강민주는 준혁 옆에 앉으며 어깨에 손을 올렸고 그럴 거야. 천천히 받아들이면 돼. 아빠가 기다릴게라고 말했습니다. 준혁은 강민준을 바라보며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아버지, 엄마가 왜 말씀 안 하신 걸까요?
제가 아버지 아들이라는 걸. 강민주는 한숨을 쉬며 대답했습니다. 아마도 나한테 부담 주기 싫었을 거야. 그때 나는 정략 결혼을 앞두고 있었고 회사 일로도 바빴으니까. 너희 엄마는 늘 그랬어. 자기는 힘들어도 다른 사람 배려하는 사람이었지. 준혁은 엄마의 마음이 이해되면서도 한편으로는 서러웠고 엄마가 혼자 얼마나 힘들었을까요라고 말하며 울먹였습니다. 강민주는 준혁을 안아주며 그래서 아빠가 이제라도 너희를 지켜주려는 거야. 너희 엄마가 못다 해준 것들을 내가 해줄 거야라고 다짐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강민주는 남매를 깨워 아침 식사를 준비했고 식탁에는 따뜻한 국과 계란말이 그리고 신선한 과일들이 놓여 있었습니다. 지우는 신이 나서 아빠가 만든 거예요? 라고 물었고 강민주는 그럼 맛있게 먹어라고 대답했습니다. 준혁은 묵묵히 식사를 하면서도 마음 한구석이 편치 않았고 반지하 집에 두고 온 엄마의 물건들이 걱정되었습니다. 강민주는 준혁의 표정을 눈치채고 물었습니다. 뭐 걱정되는 거 있어? 준혁은 고개를 끄덕이며 엄마 물건들이요. 집에 아직 남아있거든요라고 대답했습니다. 강민주는 즉시 오늘 같이 가서 다 가져오자. 엄마 물건들은 소중하니까라고 말했고 준혁은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식사를 마친 뒤 세 사람은 차를 타고 반지하 집으로 향했고 낡은 골목에 도착하자 강민주는 복잡한 심경이 들었습니다. 자신의 아이들이 이런 곳에서 살았다는 사실이 가슴 아팠고 진작 찾아왔어야 했다는 후회가 밀려왔습니다. 집 안으로 들어가자 좁고 습한 공간이 눈에 들어왔고 엄마의 사진이 놓인 작은 제단이 보였습니다. 강민주는 사진 앞에 무릎을 꿇고 손을 모았습니다. 현주야, 미안해. 내가 너무 늦게 찾아왔어. 하지만 이제부터는 우리 아이들 잘 돌볼게. 약속할게. 강민준의 목소리는 떨렸고 눈에서는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준혁과 지우도 엄마 사진 앞에 앉아 기도했고 지우는 엄마, 우리한테 아빠 생겼어요. 엄마도 기뻐하시죠? 라고 말했습니다. 짐을 정리하는 동안 강민주는 엄마의 일기장을 발견했고 준혁에게 보여줬습니다. 이거 읽어봐도 될까? 준혁은 고개를 끄덕였고 강민주는 일기장을 펼쳤습니다. 그 안에는 현주의 솔직한 마음이 적혀 있었고 특히 준혁을 임신했을 때의 기록이 눈에 띄었습니다. 민준이에게 말해야 할까? 하지만 그 사람은 이미 정략 결혼을 앞두고 있어. 내가 말하면 그 사람 인생을 망치는 거야. 차라리 혼자 키우는 게 나을 것 같아. 아기야, 미안해. 엄마가 너한테 아빠를 만들어주지 못해서. 강민주는 그 글을 읽으며 오열했고 현주가 얼마나 혼자 고민했을지 상상만으로도 가슴이 찢어졌습니다. 현주야, 왜 말 안 했어? 내가 달려갔을 텐데. 짐을 다 싸고 나서 세 사람은 차에 올랐고 반지하 집을 뒤로하며 새로운 시작을 향해 나아갔습니다. 강민주는 백미러로 사라지는 골목을 바라보며 다짐했습니다. 이제 저 아이들은 다시는 힘들게 살지 않을 거야. 내가 있는 한. 차는 다시 강민준의 저택으로 향했고 준혁은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엄마, 저희 이제 괜찮을 것 같아요. 아빠가 지켜주실 거예요. 엄마도 하늘에서 편히 쉬세요. 지우는 오빠 무릎에서 잠들어 있었고 강민주는 백미러로 남매를 바라보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이제 진짜 가족이 시작된다는 확신이 들었고 앞으로는 절대 놓치지 않겠다고 마음먹었습니다. 석 달이 흘렀습니다. 강민준의 저택에는 이제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가득했고 한때 냉랭했던 집은 따뜻한 가정으로 변해 있었습니다. 준혁은 매일 아침 강민준과 함께 식사를 하며
학교 이야기를 나눴고 지우는 아빠 무릎에 앉아 만화를 보며 깔깔거렸습니다. 강민주는 회사 일정을 조정해서 가능한 한 저녁에는 집에 있으려고 노력했고 주말에는 남매와 함께 시간을 보냈습니다. 놀이공원도 가고 영화관도 가고 바다도 보러 갔습니다. 준혁은 처음에는 어색했던 아빠라는 호칭이 이제는 자연스럽게 나왔고 강민준을 진심으로 아버지로 받아들이게 되었습니다. 어느 토요일 오후 강민준은 남매를 데리고 그 마트로 향했습니다. 처음 만났던 그곳, 카드가 거절되고 준혁이 창피를 당했던 그 마트였습니다. 차에서 내리자 준혁은 그때의 기억이 떠올라 표정이 굳었고 강민준은 준혁의 어깨를 토닥이며 말했습니다. 괜찮아. 이제는 달라. 오늘은 우리가 당당하게 쇼핑하러 가는 거야. 지우는 아빠 손을 꽉 잡고 신이 나서 마트로 뛰어들어갔고 자동문이 열리며 시원한 바람이 세 사람을 맞이했습니다. 마트 안으로 들어서자 직원들이 강민준을 알아보고 인사했고 회장님, 어서 오십시오. 라는 목소리가 여기저기서 들렸습니다. 강민준은 손을 흔들며 인사를 받았지만 오늘은 회장으로 온 것이 아니라 아버지로 왔다는 것을 직원들도 눈치챘습니다. 지우를 안아들고 준혁의 손을 잡은 채 쌀 코너로 향하는 모습은 그 어떤 회의장에서보다 행복해 보였습니다. 쌀 코너에 도착하자 준혁은 그때 그 자리를 떠올렸고 카드가 거절되어 쌀을 두고 나왔던 순간이 생생했습니다. 강민주는 준혁의 표정을 보며 물었습니다. 그때 여기서 카드 안 됐었지? 준혁은 고개를 끄덕이며 네. 정말 창피했어요 라고 대답했습니다. 강민주는 준혁을 꽉 안아주며 말했습니다. 이제 그런 일 없어. 아빠가 있잖아. 카트를 끌고 마트를 돌며 강민주는 아이들이 원하는 것들을 마음껏 담았습니다. 지우가 좋아하는 과자, 준혁이 먹고 싶어 했던 고기, 그리고 신선한 과일들이 카트에 가득 쌓였습니다. 지우는 아빠, 이것도 사도 돼요? 라고 물을 때마다 강민주는 그럼 우리 공주님이 원하는 건 다 사줘야지라고 대답했습니다. 준혁은 예전처럼 가격표를 확인하며 계산하는 습관이 남아 있었지만 이제는 그럴 필요가 없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계산대로 향하는 길에 강민주는 우연히 계산원 수진과 마주쳤고 수진은 강민준과 남매를 보며 환하게 웃었습니다. 회장님, 그때 그 학생들이네요. 강민주는 고개를 끄덕이며 네, 이제 우리 가족이 됐어요 라고 대답했고 수진은 감격해하며 정말 다행이에요. 그때 제가 연락드린 보람이 있네요 라고 말했습니다. 준혁은 수진이 자신들을 도와줬다는 사실을 처음 알았고 깊이 인사하며 감사합니다라고 말했습니다. 수진은 손을 저으며 아니에요. 당연한 일했을 뿐이에요 라고 대답했지만 눈가에는 눈물이 맺혀 있었습니다. 계산대에서 바코드가 찍히기 시작했고 이번에는 거절 소리 없이 매끄럽게 진행되었습니다. 총 금액이 나왔고 강민주는 카드를 내밀었습니다. 승인되었습니다. 그 소리를 듣는 순간 준혁은 석 달 전의 기억과 대비되며 가슴이 뭉클해졌습니다. 계산을 마치고 마트 밖으로 나오는데 경비 아저씨 박철수가 다가왔습니다. 회장님, 그때 제가 학생한테 심하게 말한 것 같아서 죄송합니다. 박철수는 고개를 숙이며 사과했고 강민주는 웃으며 괜찮아요. 당시 상황에서 그럴 수밖에 없었죠 라고 대답했습니다. 준혁도 괜찮습니다 라고 말했고 박철수는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차에 짐을 싣고 난 뒤 강민주는 남매에게 물었습니다. 저녁 뭐 먹고 싶어? 지우는 고기 라고 외쳤고 준혁은 아빠가 해주시는 요리면 다 좋아요라고 대답했습니다. 강민주는 흡족한 표정으로 그럼
오늘은 아빠가 특별 요리해줄게라고 말하며 차를 출발시켰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강민주는 엄마 산소를 들르자고 제안했고 남매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차는 조용한 공원묘지로 향했고 석양이 지는 하늘 아래 현주의 묘지 앞에 세 사람이 섰습니다. 강민주는 무릎을 꿇고 손을 모았으며 준혁과 지우도 옆에 나란히 앉았습니다. 현주야, 나야. 우리 아이들 데리고 왔어. 강민준의 목소리는 떨렸고 눈에서는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미안해. 진작 찾아왔어야 했는데 너 혼자 힘들게 키우게 해서 정말 미안해. 강민주는 한참을 울다가 천천히 말을 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걱정하지 마. 내가 우리 아이들 잘 돌볼게. 내가 못다 해준 사랑을 내가 2배로 줄게. 준혁도 엄마 묘지 앞에서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엄마, 저희 이제 괜찮아요. 아빠가 생겼어요. 엄마가 보내주신 선물이죠? 지우는 엄마 사진에 꽃을 올리며 말했습니다. 엄마, 보고 싶어요. 하지만 우리 행복하게 살게요. 엄마도 하늘에서 지켜봐 주세요. 세 사람은 한참을 묘지 앞에 앉아 있었고 석양이 완전히 지고 어둠이 내릴 때까지 그 자리를 떠나지 않았습니다. 강민주는 현주의 묘비를 어루만지며 중얼거렸습니다. 사랑했어, 현주야. 지금도 사랑해. 그리고 평생 사랑할 거야. 바람이 불어왔고 마치 현주가 대답하는 것처럼 나뭇잎들이 바스락거렸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뒤 강민주는 주방에서 정성껏 저녁을 준비했고 삼겹살에 된장찌개 그리고 여러 반찬들이 식탁에 올라왔습니다. 세 사람은 식탁에 둘러앉아 식사를 시작했고 지우는 아빠 진짜 맛있어요 라고 말하며 고기를 우적우적 씹었습니다. 강민주는 흐뭇한 표정으로 지우를 바라봤고 준혁에게도 고기를 더 올려줬습니다. 많이 먹어. 내가 든든해야 아빠도 안심이야. 준혁은 감사합니다. 아버지라고 대답하며 식사를 이어갔습니다. 식사를 마친 뒤 세 사람은 거실 소파에 나란히 앉아 TV를 봤고 지우는 아빠와 오빠 사이에 끼어 앉아 행복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강민주는 남매를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이게 진짜 행복이구나. 돈도 명예도 아니고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 있는 이 순간이 진짜 행복이야. 밤이 깊어갔고 지우는 아빠 무릎에서 잠들었습니다. 강민주는 지우를 조심스럽게 안아들고 2층 방으로 올라갔고 침대에 눕혀준 뒤 이불을 덮어줬습니다. 잘 자, 우리 공주님. 아빠가 항상 지켜줄게. 강민주는 지우의 이마에 키스를 하고 방을 나왔습니다. 복도에서 준혁과 마주쳤고 준혁은 아버지 감사합니다라고 말했습니다. 강민주는 준혁을 꽉 안아주며 대답했습니다. 아니야, 고마운 건 나야. 너희가 날 받아줘서. 다음 날 일요일 강민주는 남매를 데리고 회사로 향했습니다. 주말이라 직원들은 없었고 텅 빈 회장실에 세 사람만 있었습니다. 강민주는 자신의 책상에 앉아 남매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준혁아, 지우야. 아빠가 이 모든 걸 너희한테 물려줄 거야. 이 회사도 이 건물도 모든 것이 너희 거야. 준혁은 깜짝 놀라며 그럴 필요 없어요. 저희는 아버지와 함께 있는 것만으로도 충분해요라고 대답했습니다. 강민주는 웃으며 그래도 아빠는 너희한테 주고 싶어. 너희가 커서 행복하게 살았으면 좋겠어라고 말했습니다. 지우는 회장님 의자에 앉아 빙글빙글 돌며 즐거워했고 나 사장님 됐어 라고 외쳤습니다. 그 광경을 보며 강민주는 웃음을 터뜨렸고 준혁도 따라 웃었습니다. 창밖으로는 햇살이 쏟아져 들어왔고 세 사람의 그림자가 바닥에 나란히 놓여 있었습니다.
강민주는 창밖을 바라보며 중얼거렸습니다. 현주야, 보고 있지? 우리 가족 이렇게 잘 지내고 있어. 걱정하지 마. 준혁은 아버지 옆에 서서 함께 창밖을 바라봤고 엄마도 행복해 하실 거예요 라고 말했습니다. 강민주는 준혁의 어깨를 감싸며 그래, 분명 그럴 거야 라고 대답했습니다. 시간이 흘러 3달 뒤 강민주는 정식으로 남매를 입양했고 법적으로도 완전한 가족이 되었습니다. 가족관계 증명서에 아버지 강민준, 아들 강준혁, 딸 강지우라고 적힌 것을 보며 강민주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어느 토요일 오후 세 사람은 다시 그 마트로 향했습니다. 이제는 일상이 된 주말 장보기였고 강민주는 카트를 밀며 아이들과 함께 마트를 돌았습니다. 쌀 코너를 지나가며 준혁은 그때를 떠올렸고 이제는 그 기억이 아프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일이 있었기에 아버지를 만날 수 있었다고 생각했습니다. 계산대에서 수진이 반갑게 인사했고 오늘도 오셨네요. 라고 말했습니다. 강민주는 웃으며 네, 우리 가족 주말 일과예요 라고 대답했습니다. 계산이 끝나고 강민주는 카드를 내밀었고 승인되었습니다 라는 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그 소리는 이제 더 이상 두렵지 않았고 오히려 안심이 되는 소리였습니다. 마트 밖으로 나오는 길에 지우가 말했습니다. 아빠, 나 너무 행복해. 강민주는 지우를 안아들고 아빠도 너무 행복해라고 대답했습니다. 준혁도 옆에서 웃으며 저도요라고 말했고 세 사람은 석양이 지는 하늘 아래 함께 걸었습니다. 차에 짐을 싣고 출발하는 순간 강민주는 백미러로 마트를 바라봤습니다. 그곳은 모든 것이 시작된 곳이었고 이제는 행복한 기억으로 가득한 곳이었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 라디오에서는 잔잔한 음악이 흘러나왔고 지우는 뒷좌석에서 노래를 따라 불렀습니다. 준혁은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엄마, 우리 정말 행복해요. 아버지 덕분에요. 감사해요, 엄마. 하늘에서는 별들이 하나둘 떠오르기 시작했고 그중 가장 밝게 빛나는 별 하나가 세 사람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마치 현주가 하늘에서 미소 지으며 축복하는 것처럼 강민주는 그 별을 보며 중얼거렸습니다. 고마워, 현주야. 우리 아이들 낳아줘서. 그리고 사랑했어. 차는 저택으로 향했고 세 사람의 웃음소리가 차 안을 가득 채웠습니다. 이제 그들은 진짜 가족이었고 앞으로도 영원히 함께할 것입니다. 늦었지만 시작된 사랑, 그리고 다시 만난 가족. 그것이 바로 이 이야기의 진짜 의미였습니다. 사랑은 결코 늦지 않았고 가족은 언제나 다시 만날 수 있다는 것을